597년 한 통의 국서가 고구려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고구려 왕은 짐의 신하이건을 토지도 협소하고 인구도 적은 나라 고구려 왕을 쫓아내고 다른 관리를 보낼 것이다.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 황제 양견이 고구려를 속국 취급하며 보낸 모욕적인 국서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고구려, 굴복할 것인가, 맞서 싸울 것인가. 597년 고구려 왕궁. 영양왕이 중신들을 둘러보며 말한다. 짐은 여러분과 힘을 합쳐 태평성대를 도모하려 했소. 그런데 수나라 황제 양견이 모욕적인 국서를 보내왔소. 대신이 양견의 국서를 큰 소리로 읽기 시작한다. 짐이 1000명을 받아 고구려 왕에게 바닷가 한 귀퉁이를 다스리도록 위임한 것은 백성들의 천성을 완숙해 하기 위함이다. 고구려 왕은 짐의 신하이건을 말갈과 거란을 억압하여 조공을 방해하니 어찌된 일인가? 고구려는 토지도 협소하고 인구도 적은 나라다. 이제 고구려 왕을 쫓아내고 다른 관리를 보낼 것이다. 요수가 넓다 한들 장강과 비교할 수 있나? 고구려 군사가 많다 한들 짐에게 멸망한 진과 비교할 수 있나? 양견은 580년 수왕에 책봉되었고 584년 황제가 되어 수나라를 건국했다. 589년 차남 양광에게 군사를 주어 진을 멸망시켰다. 280년간 분열된 중국 대륙이 통일된 것이다. 수 문제는 세금을 줄이고 과거제를 실시했다. 균전제로 백성에게 토지를 나눠주고 자신부터 검소했다. 북방의 돌궐은 교묘한 이간책으로 동돌궐과 서돌궐로 분리시켰다. 이제 남은 것은 동북의 강자 고구려뿐이었다. 고구려 중신회의가 열렸다. 온걸론과 강경론이 맞섰다. 4월 15일 평양성 구제궁. 전국의 총관과 성주, 장군들이 모였다. 영양왕이 입을 연다. 경들도 수나라 황제의 오만한 국서를 보았을 것이오. 기탄 없이 말하시오. 서부 총관 강희식이 나선다. 폐하, 황공하옵니다. 이런 때에 수나라 양견이 모욕적인 국서로 성상의 마음을 괴롭히니 울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만무례한 국서에는 회답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창과 칼로 대답함이 마땅합니다. 영양왕이 답한다. 강장군의 의견은 짐의 마음과 같소. 국로는 정해졌소. 짐은 수나라 국서에 당당히 대처할 것이오. 수나라는 우리를 복속시키려 군대를 동원할 것이오. 만조 백관은 침공에 대비하시오. 강희식이 서부 총관으로 돌아와 을지문덕과 정남치를 불렀다. 조정에서는 수나라에 당당히 대처하기로 했소. 양견은 조만간 침공할 것이고 우리는 이를 격퇴해야 하오. 내가 3가지 원칙을 생각했소. 첫째, 우리 영토에서 싸우면 백성 피해가 크오. 수나라 영토에서 싸웁시다. 정남칠이 묻는다. 수나라 영토로 먼저 쳐들어가자는 말씀입니까? 그렇소. 우리가 먼저 쳐들어가 싸움을 시작하는 거요. 둘째, 수나라는 우리보다 몇 배 많은 대군을 동원할 것이오. 지형지물과 자연조건을 최대한 이용해야 하오. 셋째, 양견은 속전속결을 목표로 할 것이오. 병사는 신속히 움직이지만 식량과 병참물자는 쉽지 않소. 이 3가지를 기본으로 작전을 짜시오. 다음해 1월 영양왕이 어전회의를 열었다. 강희식 장군을 병마원수로 임명하노라. 경들은 오만무례한 수나라를 토벌하는 강장군에게 적극 협력하시오. 강희식은 육군 4만, 수군 1만의 병력 동원권을 받았다. 말갈과 거란 참전 요청권도 인가받았다. 고구려의 선제 공격 작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강희식 장군이 서부 총관으로 돌아왔다. 을지문덕, 정남채과 함께 병력 동원 계획을 세웠다. 을지문덕 장군, 강희식이 말했다. 작년에 말갈에서 4개월 근무했지요. 그곳 실정을 잘 알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갈에는 7개 부락이 있습니다. 소장이 각 부의 왕을 모두 예방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어뒀습니다. 좋소. 지금 바로 말갈로 가시오. 기병 10,000명을 차출해서 요동성으로 집결시키시오. 알겠습니다. 정남채 장군, 강희식이 정남치를 바라봤다. 거란을 방문하시오. 보기병 10,000명을 지원받아 오골성으로 모으시오. 명을 받들겠습니다. 강희식은 두 장군에게 영양왕의 지원군 요청서를 건넸다. 그리고 자신은 비사성으로 향했다. 비사성, 고구려 수군의 본거지였다. 성주 소독수가 맞이했다.
소독수 장군, 한 달 안에 수군 10,000명을 엄선하시오. 정예부대로 편성해야 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쾌속선 100척을 준비하시오. 각 선에 화포 한 대씩 설치합니다. 한 척당 수군 30명이 탑승합니다. 화포는 어떻게 만듭니까? 강희식이 도면을 꺼냈다. 쾌속선 중앙에 두 기둥을 세우시오. 활주를 메고 중간에 병보를 설치합니다. 여기에 화토병을 담습니다. 병보를 45도 각도로 당겼다가 놓으면 화토병이 날아갑니다. 화토병 안에는 기름과 유황이 들어 있습니다. 적진에 떨어지면 폭발합니다. 훈련을 철저히 하시오. 쾌속선을 자유자재로 운항해야 합니다. 화포 발사법도 숙달시키시오. 화토병이 정확한 거리를 날아가야 합니다. 며칠 후 을지문덕이 돌아왔다. 말갈기병 12,000명을 지원받았다. 요동성에 주둔시켰다. 정남칠도 성과를 거뒀다. 거란 보기병 8,000명이었다. 오골성에 배치했다. 병력 확보가 끝났다. 이제 구체적인 작전을 논의할 차례였다. 수나라가 우리를 침략하려면 영주를 거쳐야 합니다. 영주부터 공격하는 게 좋겠습니다. 강희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영주를 공격해서 적을 유인합니다. 하지만 우리 영토로 끌어들이지 마시오. 중국 영토인 이뮤관까지 끌고 내려갑니다. 거기서 격파합니다. 알겠습니다. 을지문덕이 말했다. 그런데 전술 원칙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군사를 보호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강희식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평지에서는 기습과 후퇴를 반복합니다. 성곽전에서는 청해작전을 씁니다. 들판의 곡식과 백성을 미리 성 안으로 옮깁니다. 성 밖의 적군은 식량을 구하지 못해 굶주리게 됩니다. 한 가지 건의가 있습니다. 을지문덕이 입을 열었다. 우리 작전을 처음부터 노출시키지 맙시다. 영주 공격 선봉은 말갈기병에게 맡기는 게 어떻습니까? 나도 그 생각이었어. 강희식이 미소 지었다. 말갈의 헌성아치 장군이 선봉을 맡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은 정병 10,000명을 이끌고 뒤를 바치시오. 수나라가 반격하면 후퇴하며 기습합니다. 이뮤관 근처까지 내려오면 안시성으로 들어가시오. 정남칠 장군은 정병 20,000명을 이끌고 도화성에 들어가시오. 이뮤관 뒤편입니다. 공격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합니다. 명대로 하겠습니다. 출정은 5월 초순입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오. 강희식은 다시 비사성으로 향했다. 수군 훈련을 점검했다. 소독수에게 지시했다. 수군 선발대 2,000명을 오골성 거란군에게 보내시오. 5월 중순이 되면 거란군을 이끌고 해상으로 나갑니다. 산동반도의 등주와 내주 사이를 점령하시오. 수나라의 해상 출동을 미리 막는 것, 그리고 육군의 진로를 이뮤관으로 유도하는 것, 완벽한 선제 공격이었다. 5월 초순, 말갈기병이 국경을 넘었다. 수나라 영주로 진격했다. 을지문덕의 군대가 뒤를 호위했다. 영주 총관 위충, 5만 병력으로 맞섰다. 그리고 급히 수문제에게 보고했다. 수문제는 넷째 아들 한왕 양량을 대총관으로 임명했다. 왕세적을 행군 원수로 삼았다. 30만 대군이 움직였다. 말갈기병 12,000, 위충의 5만 대군과 맞붙었다. 독자적으로 싸웠으나 중과부적이었다. 상당한 손실을 입고 후퇴했다. 헌성아치가 을지문덕의 지위를 받기로 했다. 을지문덕은 기습했다. 후퇴했다. 다시 기습했다. 또 후퇴했다. 위충은 고구려군의 후퇴에 고무됐다. 5만 대군으로 추격했다. 접전, 후퇴, 추격, 이 과정이 반복됐다. 마침내 위충의 군대가 이뮤관에 도착했다.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기 598년, 수나라 한왕 양량은 3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 정벌에 나섰습니다. 당시 수나라는 중국을 통일한 강대국이었고 고구려는 그들의 다음 목표였죠. 하지만 이 전쟁은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반전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한왕 양량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요동으로 진격해 고구려를 압도하는 것. 그러나 고구려 수군이 산동지방에 상륙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고구려 주력군이 이뮤관에 집결했을 것이다. 한왕은 작전을 변경했습니다. 이뮤관으로. 그런데 그곳에는 을지문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을지문덕의 전술은 치밀했습니다. 미충의 수나라 군대가 강을 건널 때마다 정확히 절반이 건넜을 때 기습 공격을 가했죠. 한 번도 아니고 매번. 미충의 군대는 이뮤관까지 끌려왔고 거의 전멸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바다에서는 또 다른 전투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강희식 장군이 이끄는 고구려 수군 1만 명. 그들은 묘도열도에서 수나라 주라우 제독의 1천척 선단을 기다렸습니다. 수나라 함선이 나타났습니다. 크기는 컸지만 선체는 약했죠. 그리고 고구려에게는 비밀병기가 있었습니다. 강희식 장군이 개발한 화포. 쾌속선이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화포를 쏘면 화토병이 포물선을 그리며 정확히 적선의 갑판에 떨어져 폭발했습니다. 20여 발이면 충분했습니다. 수나라 함선은 불길에 휩싸였죠. 불과 하루 만에 수나라 산단은 전멸했습니다. 육지로 돌아가 보죠. 한왕 양량은 25만 병력으로 이뮤관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5만을 잃은 상태였죠. 강희식 장군은 삼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였죠. 한왕은 정예군을 투입했지만 고지를 점령한 고구려군에게 참패했습니다. 삼산의 고구려군을 밖으로 끌어내지 않고는 이길 수 없다. 한왕은 방향을 바꿨습니다. 안시성으로. 하지만 정남채 장군 2만 병력이 끊임없이 후미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나나를 건널 때 다시 을지문덕이 나타났죠. 나나에서 요하까지는 요택이라 불리는 습지대였습니다. 200리가 넘는 진창. 때마침 장마철이었죠. 을지문덕은 주무소와 상류에 제방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죠. 수나라 군대가 강을 건너기 시작할 때까지. 봉화가 올랐습니다. 제방이 터졌습니다. 6월 장마로 불어난 물이 엄청난 속도로 덮쳤고 수많은 병사들이 수장됐습니다. 출정군의 절반을 잃고 안시성에 도착한 한왕. 보급도 끊겼고 괴질까지 돌았습니다. 퇴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뮤관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강희식 장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왕 양양, 항복하라. 내가 너를 기다린 지 오래다. 수나라 군대는 사방에서 추격당했습니다. 고구려군, 말갈군, 거란군 모두가 그들을 쫓았죠. 요택의 진흙탕에서 굶주림과 피로에 지친 채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영주로 돌아온 수나라 군사는 몇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30만 대군이 3개월 만에 전멸했습니다. 중국 역사서는 이 패배를 홍수와 태풍 같은 자연재해 탓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압니다. 이것은 전술의 승리였습니다. 전략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의 승리였습니다. 수 문제는 고구려를 두려워하게 됐고 이후 10여 년간 두 나라는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역사는 기억합니다. 강희식을, 을지문덕을, 정남치를, 그리고 30만 대군을 물리친 고구려를.